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지난 밤사이에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리고 레리 커들러 위원장의 말이 굉장히 달랐는데 관세 인상에 대해서 또 이제 증시가 좀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재된 뉴스 플로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증시 역시도 좀 방향성을 잃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전한 이제 12월 15일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계 심리 속에 이제 선물 시장이 먼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양측 관계자 말을 인용했고 그러면서 양측이 관세 유예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탔죠. 하지만 레리 커들러 이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아직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 12월 15일 관세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미국 측이 중국에 매분기 농산물 수입과 관련한 리뷰를 하도록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분기간 이 량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여전히 세부 내용을 놓고 양측이 지금 논의 중이다. 관세를 정말로 지금 뉴스플로우에서 나오듯이 네네. 유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진 내용은 없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시장도 방향을 안 잡고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이상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기관들도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 프루덴셜에서도 아무것도 오피셜이 없는 게 맹점이다. 투자자들 역시도 결국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던 뉴스 헤드라인에 좀 익숙한 그런 상태다. 양측 행정부 관계자의 결국은 컨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UBS 역시도 여전히 시장의 주요 이슈는 무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좀 실망을 해온 터라 또 시장 역시도 딜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회의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셜은 없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뇌피셜만 좀 내놓다 보니까 시장이 네.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GPCR라고 얘기하려고. GPCR. 왜냐하면 양측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스포츠를 보거나 이럴 때도 지인 피셜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지인 피셜. 그 얘기를 좀 하고 네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좀 증시에 대해서 살펴봤었거든요. 강세론자들의 의견도 한번 보고 싶어요.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내년에 S&P 500 지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IB가 카나코드라는 이 기관이거든요. 3,440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준 대비해서 한 9.7% 정도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좀 이 논리를 살펴봤더니요. 올해 증시 호조는 침체가 없는 경기 둔화 속에서 이런 이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정도가 연준이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즉 연준이 이제 경기가 조금씩 둔화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로 돌변했죠. 그러면서 시장을 지탱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 경기 둔화가 올해의 실망스러운 기업이익 성장세로 이어졌다면은 내년에는 이익이 한 6% 증가하면서 회복이 일단은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기존의 19배 대비해서 더 높아진 20배로 시장 멀티플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경기 추가 둔화 시에 추가 완화를 시사를 했고 그리고 인플레가 급반등하지 않을 시에 금리 인상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연준이 지켜주는 시장이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관건이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금 보면은 2018년에 전년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8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기로는 이것이 올해에는 한 7,100억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6,750억 달러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IB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은 카나코드와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3,425로 상대적으로 좀 높게 점쳤던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모멘텀으로 퍼가 18.1배에서 18.9배로 상승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골드만삭스의 전망처럼 자사주 매입 모멘텀이 약화가 돼서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네네.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예상처럼 자사주 매입이 또 내년 증시를 가게 할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도 좀 관심사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2017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해 준다고 하니까 그 세금 인하된 돈을 갖고 네.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게 이제 2018년에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크게 만들었었고 이게 그 PR을 좀 높여줌으로써 맞습니다. 시장의 상승을 좀 동력이 제공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내년에도 작용하게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FOMC 일정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번 FOMC에서 금리가 뭐 동결될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점도표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점도표가 결국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걸로 전망을 하는지를 네네.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전망들이 나오고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까지 금리 동결 그리고 이후 해마다 25bp의 금리 인상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CNBC에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절반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예상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금리 동결을 시장에서 많이 점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네.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이번에 또 나올 점도표와 관련해서도 JP모건 역시도 내년 금리 동결을 제시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점도표 상으로 이제 내년에 금리는 동결할 거야라는 전망이 뭐 우세하다고 치더라도 이게 연준 내부에서 아니 몇 사람은 지금 금리 인하 계속 주장하던데요. 네. 아니면 몇 사람은 계속 금리 인상 주장하던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 참가자들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9월에 점도표가 마지막으로 나왔었죠.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좀 이례적으로 연준 위원들 간의 금리 전망이 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금리 인하를 보더라도 네. 3명의 반대표가 나왔죠. 2명은 금리 인하 자체에 반대를 했고 1명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9월 점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5년 이후에 연준이 가장 의견이 일치가 안 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에서도 이번 FOMC 그리고 점도표 등에서 3개월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볼만하다. 얼마나 연준 위원들이 의견을 좀 일치를 보였느냐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왼쪽부터 그린스펀 그리고 버냉키, 옐런 그리고 파월 이렇게 역대 연준 의장이 지금 통치를 했을 때 연준을 이끌었을 때 네네. FOMC에서 반대표가 나온 그 숫자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2표가 나왔던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이 솟아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제 3표가 나왔을 경우인데 네네. 3표가 나왔을 때도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반대표는 항상 있었고 그리고 3표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 12인 FOMC 체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반대표가 3표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어요. 네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번 FOMC에서 만약에 반대표가 3표를 초과한 더 많은 이 반대 여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시장에서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정말로 이례적으로 이견이 심하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또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표가 뭐 3표 이상으로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라는 네.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어떤 FOMC를 또 차치하더라도 네네.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그리고 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들의 발언들 이런 측면에서도 네네.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명확한 포워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컨센서스를 좀 세우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좀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의견 합치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FOMC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징 종목을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저도 이 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가 내년에는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이 줄어들 거야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 400만 명이 줄어들 네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 니드햄이라는 이 IB였는데 네.
보유해서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한 주가가 260달러 정도는 돼야지 좀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하다. 지금 한 300달러 정도니까 좀 많이 이 다운사이드를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넷플릭스 주가가 시장 전체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했고 주가가 3% 내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넷플릭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무광고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마케팅 측면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월 9달러에서 16달러대 프리미엄 가입자가 한 400만 명 정도 이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저가 서비스에서 가입자 수 감소세를 막아야 할 텐데 이거를 네. 좀 메꿔야 할 텐데 이를 본다면은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훌루, MBC에서 내년 4월에 또 출시를 하는 피콕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경쟁 업체들이 월 5에서 7달러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 서비스에서는 가입자가 이탈을 하고 이를 저가 서비스에서 메꾸려고 하니까 경쟁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은 넷플릭스가 막대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재정 상황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그 넷플릭스의 주가도 3% 넘게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이게 좀 너무 의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한 게요. 미국 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가입자 가운데 미국 내의 어떤 뭐 시장은 약간 이미 포화됐다라는 인식은 이미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19년도 2분기였죠. 네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의 유료 가입자 수가 8년 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그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금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좀 늘어오고는 있지만은 이 19년 2분기에는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3분기에 반등하기는 했지만은 미국에서의 지금 가입자 수 증가세는 정체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앞으로 4분기 실적 발표부터는 미국과 캐나다를 묶어서 가입자 수 증가세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즉 미국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진은 이미 나와 있는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분기 해외 가입자 수는 이 반면에 전년 대비해서 한 33% 여전히 좀 늘었었고요. 근데 이제 니드엠이라는 IB에서는 해외 가입자 수 증가세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해외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네네. 것이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계속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 이런 것들 계속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경쟁은 네. 심화되고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의견 하향 말고 추가적인 악재가 또 있다고요?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9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이죠. 빌 애크먼의 이 퍼싱 스퀘어라는 헤지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서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가 최근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에질리언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지분을 2.46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 또 오늘 장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조금 복잡한데요. 네, 퍼싱 스퀘어라는 헤지 펀드가 에질리언트 테크놀로지 지분을 2억 4,600만 달러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유가 11월 중순에 고든 헤스켓이라는 IB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칼 아이칸이 HP 주식을 매수했었고 그리고 네. 워렌 버핏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이제 정유업체를 투자를 했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맞췄던 애널리스트예요. 네네. 근데 11월 중순에 이 애널리스트가 퍼싱 스퀘어라는 이제 빌 애커맨이 이끄는 헤지펀드가 넷플릭스 지분을 대거 샀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네. 즉 이제 기대감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공시 자료가 나왔을 때 에머즌 이제 에질리언트 테크놀로지 다른 회사 지분을 샀다고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헛다리를 짚은 격이 됐고 이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많이 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좀 꺾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좀 재밌는 그런 네네. 헛다리를 짚은 격이 나오면서 넷플릭스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업계의 경쟁이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네네. 출시할 거는 거의 다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CJ ENM과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콘텐츠 기대감에 넷플릭스가 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 그리고 지분 보유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월 10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저희가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 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저희가 뭐 오프닝 때 전해드렸던 내용과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혼조 양상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한번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겠습니다. 뭐 장 후반에 거의 약간 그 상승으로 돌아서나 싶었지만 결국은 약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0.1% 하락하면서 27,882.91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이고요. 8,616.18, 0.07%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0.11% 하락했네요. 3,132.50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이럴 때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가 가장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이슈는 많이 산재는 해 있는데 뭐 나온 거는 없고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라든지 추정 아니면 네네. 예상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근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경계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래도 지수가 좀 선방을 했다 또 지지를 했다라는데도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많은 경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에서 선방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업종별로 보면 어떨까요? 업종별로도 오늘은 좀 전반적인 지도가 빨간색, 초록색 좀 혼재된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혼재 양상이었고 그리고 어떤 유가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넷플릭스가 역시 3% 이상 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움직임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0.7% 정도 그리고 장중에는 한 1% 넘게 상승폭을 확대를 하기도 하면서 시장 전체를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이제 대형 반도체주가 지금 펀드들의 보유 이 규모가 너무 적다. 즉 펀드들이 더욱더 편입을 뭐 많이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떻게 본다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주가 다소 좀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꽤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가운데서 컴캐스트의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NBC의 피콕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내년에 4월에 출시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출시와 관련을 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콘텐츠와 마케팅 비용으로 소요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좀 비용 부담으로 해석이 됐는지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지금 좀 뚜렷하게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이 이제 AZ5라고 네. 오토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중고차를 이제 판매를 하고 딜링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네네. 이 업체가 한 7%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 매장 매출이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이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가운데 뭐 제약 기업들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네. 유가는 상승했지만 뭐 크게 상승하지 않은 탓에 원유 관련된 기업들은 좀 혼조 양상을 또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으로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